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자식의 다항식의 곱셈, 곱셈 공식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항식의 곱셈의 원리를 이용하여 a 플러스 b, c 플러스 d와 같은 다항식의 곱의 전개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다항식의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배법칙에 대해서 잠깐 복습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분배법칙은 어떤 것이었죠? 네, 분배법칙은 보는 것처럼 A의 B 플러스 C가 AB 플러스 AC로 분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형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미 공부를 했었죠. 잠깐 도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직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분배법칙이라는 이 식의 좌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로의 길이 곱하기 가로의 길이, 즉 B 플러스 C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직사각형으로 분할했다고 하면 우리는 각각의 직사각형의 합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AB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AC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우변의 도형적인 의미도 같이 연결해서 두 개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법칙을 공부했던 것을 학생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분배법칙을 이용하면 주어진 식 3x 플러스 5와 같은 것도 쉽게 괄호를 풀 수가 있겠죠. 괄호를 풀어서 전개하면 3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5 이와 같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3x 플러스 15라고 우리가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곱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 c 플러스 d의 전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분배법칙에서 사용했던 이 도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개를 알아볼 건데요. 분배법칙에서는 이러한 도형을 사용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분배법칙을 조금 더 확장한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인데요. 지금 위에 분배법칙에 주어진 식과 비교를 해보면 분배법칙에 있는 좌변의 식은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형태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형태가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용해서 전개할 수 있을까요? 이는 분배법칙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도형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그림에서 문자를 지우고 직사각형을 두 개 더 추가해 볼까요? 자, 직사각형이 이제 4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요 식의 문자 A, B, C, D를 각 직사각형의 변들의 길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타낸다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A 플러스 B, 이 주어진 커다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C 플러스 D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로의 길이 곱하기 가로의 길이니까 이 주어진 식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세로의 길이 곱하기 가로의 길이라는 넓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4개의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분할을 했죠. 그렇다면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식의 전개를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4개니까 각각 번호를 붙여보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렇다면 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1번 직사각형과 2번 직사각형, 3번 직사각형과 4번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ABCD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1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번 직사각형은 세로의 길이가 A, 가로의 길이가 C니까 넓이는 그렇죠. AC라고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C가 이 식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볼까요? AC는 A와 C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세로의 길이 A와 가로의 길이 D라고 해서 A, D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식에서는 A, D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의 길이 B, 가로의 길이 C니까 BC라고 써줄 수 있겠죠. 식에서 BC를 찾아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네 번째 직사각형은 B 곱하기 D라고 해서 BD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에서 찾아보면 BD라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A 플러스 B, C 플러스 D의 전개식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로 표현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처럼 도형에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4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도형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식에서 살펴보면 먼저 AC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둘이 서로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 AD는 첫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에다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 BC를 그 다음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순서대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것은 마치 위의 분배 법칙에서 A를 B에도 분배하고 C에도 분배했던 것처럼 A를 C에도 분배하고 D에도 분배한 다음에 B를 한 번 더 분배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순서를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분배해 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도형과 맞추어서 순서 4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전개해 주면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전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A 플러스 B, C 플러스 D의 전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곱셈 원리를 이용해서 다항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A 플러스 2, B 플러스 3이라는 두 다항식의 곱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차근차근 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A를 B에 곱해 줍니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네, 곱셈기호는 생략해야 되니까 A, B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A를 3에 곱해주면 어떤 것이 먼저 오죠? A와 3? 네, 숫자가 먼저 오니까 3A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2를 B에 곱해주면 2B라고 써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2를 3에 곱해주면 2, 3은 6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AB 플러스 3A 플러스 2B 플러스 6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도형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한쪽 편이 A 플러스 B, A 플러스 2죠. A 플러스 2를 각각의 직사각형의 한 변씩으로 하고, 그리고 B 플러스 3을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그린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B인 것과 3인 것으로 이렇게 쪼개보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A 플러스 2 곱하기 B 플러스 3이고, 이것을 전개한 형태는 각각 4개의 직사각형의 합으로 되죠. 그래서 AB, 3A, 2B, 6과 같이 나타내게 되는 거죠. 도형으로 보니까 한눈에 더 잘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도형의 의미는 머릿속으로만 진행을 하고 직접적으로 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인데요. 마찬가지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를 X에 분배해서 AX, 그 다음 A를 마이너스 4와 곱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4인 거죠.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마이너스 4A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3을 X에 곱해주면 3X, 마지막으로 3을 마이너스 4에 곱해주면 부호에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개하고 나니까 동류항이 나오나요? 동류항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문자가 AX, 이것은 문자가 A, 문자가 X, 이것은 문자가 없으니까 상수항. 그렇다면 문자와 차수가 같은 동류항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식의 전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다항식의 곱셈 원리 A 플러스 B, C 플러스 D의 전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다항식의 곱의 전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분배해 준다고 생각하고 전개해 주면 빠짐없이 잘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순서를 잠깐 알아볼까요? 이런 식의 전개를 위해서 먼저 A를 C에 분배해서 곱해주고, 그 다음 D에 분배해서 곱해주고, C에 분배해서 곱해주고, D에 분배해서 곱해줘서 이와 같이 펼쳐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전개 방법은 일반적인 모든 다항식의 곱을 계산하는 원리입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곱셈 공식의 모든 계산 원리가 이 전개 방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잘 이해해서 앞으로의 공부에 더욱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